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하면은 전통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에서는 조금 다른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족 소통 전문가 김대현 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예, 뭐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또 아내와 거리두기가 실천이 돼서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소통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와닿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네. 너무 그 부부도 가까이 있으면 그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두기. 네. 네, 그래서 전에도 말한 것 같은 제가 그 소-닭 소통법이라고 네. 부부끼리도 소가 닭 보듯이 이렇게 지내면 굉장히 평화로워질 수 있다. 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 이거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대부분 이제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되게 헌신적으로 키우셨잖아요. 네. 근데 자식 된 도리로서 죄송한 게 뭐냐면 내 자식 키우느라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사실 그런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뭐랄까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그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했는데 다시 돌려달라. 효도를 전제로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잘 키운 자식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좀 그동안 그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에게 뭔가 그 지혜가 조금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자식에 올인하고 그냥 일찍 돌아가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부모님이 또 오래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3년 그 부모 병간호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좀 이게 좀 새롭게 설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오늘 강연해 주실 내용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이것과는 관련이 좀 멀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멀어도 많이 멀 겁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희생, 헌신적인 부모가 되지 말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부모님들도 이기적으로 살아보자.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말에 되게 어떤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니까 적당히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가족들의 어떤 전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그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자. 네. 굉장히 색다르게 들리는데요. 오늘 강연에서 이런 내용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죠? 예, 잘못 들으면 이제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고 잘 새겨 들으시면 그래 그럴 수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생도 그런 혹시 생각 많이 안 하세요?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꼭 다시 태어나야만 인생을 잘 사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인생 전반전, 후반전 그러고 1막, 2막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인생 2막 이기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중년이, 그러니까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한 거고 중년이 행복하면 노년도 행복해지는 건데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또 막 유봉하는 어떤 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서 또 뵈니까 한층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환영해주는 느낌이 확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처음 강의할 때 하고 지금 하고 할 때고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좀 변했고 되게 친숙해지고 익숙해지셨잖아요. 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인생도 그런 혹시 생각 많이 안 하세요?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거는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질문을 통해서 한 번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인생을 살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최소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실패로부터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어떤 시도 한번 보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절대로 뭐 콩이나 호두를 먹지 않을 거다.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먹을 거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거 먹고 살아봐나 그냥 대충 사나 별 차이 없더라.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결 저도 친숙해진 것처럼 뭔가 좀 더 잘 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불행스럽게도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꼭 다시 태어나야만 인생을 잘 사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살아본다면 그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는 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이제 인생 전반전, 후반전 그러고 1막, 2막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인생 2막 이기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강사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싸가지 없네.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거 아세요? 싸가지 없는 그 주체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도 싫어했고 싸가지 없다는 말도 되게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싸가지 없는 자식이 끝까지 부모를 지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적으로 살아보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봉사적으로 한번 살아본 건 아닙니다. 솔직히. 살려고 애는 써봤죠. 애만 써봤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내 본성대로 한번 사는 건 어떤가. 그러면 그렇게 살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는가 보면 왜 이런 생각했냐면요. 지금은 인간 수명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제 생각이 또 갈등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 들어서의 삶의 방식은 고작해야 인간 수명이 60세, 70대 때 완성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인간 수명 120세가 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거 반드시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아시겠지만 뭐 그런 강사님 나오셨겠지만은 뭐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노인이 노인을 봉양해야 되는. 예, 뭐 80 먹은 아들이 100세 먹은 어머니나 부모님을 또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완성해보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사는가? 한번 자료화면을 보면 있잖아요. 보세요. 1937년생은 100세 돌파가 쉽게 보면 남자 여자가 그냥 5명 중에 1명 정도가 100세 이상까지 살았다. 살고 있다. 돌파했어요. 그런데 1945년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늘었고 여성으로 치면은 그 뭐 30%니까 그죠? 10명 중에 이제 5명 중에 2명 정도는 이제 100세 돌파다. 그러니까 장수 노인이 이제 자꾸 증가하는 겁니다. 장수 노인이. 그런데 그럼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의
답변 역동기에 이때 하여튼 뭐만 하면 꼭 나오는 이제 그 생들이 있죠. 58년 개띠들. 58년 개띠들은 굉장히 중요한 세대. 58년 개띠가 왜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이면서 또 가장 또 인구가 많은 세대니까 하여튼 저도 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뭐 여기 가도 개띠, 저기 가도 개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범띠인데 이상하게 58년 개띠하고 친해요. 근데 그 58년 개띠들도 자료를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7세를 도파하는 사람이 그냥 쉽게 약간 좀 뻥을 치자면 그냥 2명 중에 1명은 97세까지 산다. 그죠? 그러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되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노후에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해 보자 그러면 또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났다. 지 복이다. 근데 이 자료가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갑자기 58년 개띠부터 장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런 게 나타난다는 현상은 뭐냐면 어떤 건강도 좋아졌고 의술도 좋아졌다. 근데 이거는 갈수록 앞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71년생은 있잖아요. 뭐 급격히 좋아지는 건 아닌데 확실히 여성들은 이제 더 장수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장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몸에서 이제 그 장수의 유전자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오래 사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사는데 또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도대체 뭘 먹고 살까? 그죠? 근데 사실은 뭘 먹고 사는가의 문제는 조금씩은 해결이 돼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뭘 먹고 살까도 문제인데 이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하고 살까?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잖아요. 인간은 밥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야지 사는 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민을 제가 시작했냐면 이제 어느 날 생각을 좀 바꾸게 됐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저를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실 텐데 이기적인 부모가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게 된 몇 가지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퇴직자 강의를 한번 가봤습니다. 은퇴자 교육.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기업인데 딱 갔는데 어머 충격받은 게 뭐냐면 여수 쪽에 갔는데 한 30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충격받은 게 뭐냐면 너무 젊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외모상으로는 그냥 청년이 퇴직을 해요. 근데 강의를 막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주제가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면 눈 내리 깔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통 전문가가 이런 말한 건 죄송하지만 남자에게 그 소통은 돈입니다. 돈 있을 때 말 많이 하셔도 되는데요. 돈 없을 때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없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제발 삐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족들은요 여러분을 퇴직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나 똑같이 대해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찌르는 것 같아요. 불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에 찔리지 말라고. 누가 상처를 주잖아요.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손에 들고 계속 찔러요. 저것들이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그러는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은퇴자 생존 10푼이 있다. 몇 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10일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아내가 곰탕 끓여놓고 여행 가면 곰탕만 먹고 10일 견뎌야 된다. 그다음에 은퇴자 10푼이 또 하나 있다. 뭐가 있냐니까. 아내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는 순간 욕 엄청 먹는다. 그다음에 요번에 또 이제 다음에 어떤 방송 나가는데 이제 사전 인터뷰하는데 그 요새 문제되는 게 또 뭐냐면은 이제 이 저같이 자영업자들은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삼시세끼 밥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삼시세끼 눈치밥 먹는 것도 힘들다. 생각해봐라. 그 눈치밥 먹고 속탈 안 되는 것도 놀랍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즐겁게 하다가 잠깐 떠오른 생각이 근데 먹고 살 준비들은 해놓으셨을 거예요. 공기업 다니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제 60에 은퇴한다고 치고 사실은 50에 은퇴라고 보고 한 30년, 40년을 어떻게 뭐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은퇴 좀 해놓으셨다 했더니 뭐 먹고 살 준비는 좀 해놨어요. 뭐 연금도 있고 다 해줬으니까. 근데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고 은퇴 후에 뭘 해야 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죠. 어떤 생각이 저한테 들었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의 행복인데, 그죠? 뭐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 고스톱이라는 게 일어날 때 돈 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일어날 때 돈 따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일어날 때 돈 따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중년이, 그러니까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한 거고 중년이 행복하면 노년도 행복해지는 건데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또 막 유보하는 어떤 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딱 들어온 생각이, 아니 은퇴 후에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 건지도 준비를 안 했는데 나이 더 들어서의 행복도 준비하겠는가. 근데 그것이 꼭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저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 똑같은 삶을 살아온 베이비 부모 세대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배운 것 자체가 뭐냐면 가족을 위한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도 못 써봤고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뭐로 우리가 인식을 하냐면은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냐면 집안에 이제 그렇죠. 한 집안이면 다 어떤 일가치자 어떤 분 한두 분 정도는 요양원에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아주 우울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분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활동을 다 할 때 몸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시고 싶으신데 이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그분을 케어해 줄 자녀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요양병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편하게 잘 지내신대. 나도 잘 지내시기를 바래. 근데 집밥 드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이입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감정이입을. 그 옆에 건강하신 분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뭐 산소호흡기 낄 수도 있고. 그죠? 뭐 정말 인간의 존엄성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뭐 그럼 도대체 저분이 뭘 잘못했을까? 저분이 아이들에게 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운 분이 맞잖아요.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예? 먹을 거 아껴가면서 내가 술 마실 돈이면 내가 애들 뭘 해준다. 내가 아이들 학비를 해준다. 근데 끝이 너무 좀, 근데 그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이 이렇게 막 한 1, 2년 정도를 계속 나를 좀 괴롭혀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이러다가 나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공포가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제 관절이 자꾸 아파져요.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관절도 아파지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 분들이 오셨는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편하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매일 집사한테 욕 먹어요. 말하면은 왜 못 듣느냐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노화가 진행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늘 기대는 깨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뭐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번뇌를 좀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시 한 줄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때는 꿈이 뭐 최근의 꿈이지만 꼭 김대현 소장, 소통 전문가 김대현 이런 말보다 김대현 시인으로 한번 불려야 되겠다라고 잠깐 헛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 시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테니 내 돈으로 시집을 내고 내가 우겨야 되겠다. 우기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막 시책을 막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이문재 시인이라는 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딱 무슨 글을 쓴 게 한 줄이 들어간 게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시라도 한 줄로만 기억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맞아요. 대부분은 한 줄로만 기억하는데 어느 날 저 시가 무슨 네루다의 어떤 시처럼 문득 갑자기 어느 날 저 시 한 줄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자. 어떻게 다가왔냐면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하게 살려고 너무 힘들게 산 게 아닌가. 실패가 두려워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하고 싶은 거를 미리 중단해버리고 눈을 질끈 갈아버리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냐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있잖아요.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식들한테 앞으로 기대할 게 없다라고 확신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이 더 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욜로예요. 욜로. 그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요즘 직장에서 뭐가 하드냐면 워라밸. 일과 자기 인생의 균형을 찾자. 라고 크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과 당신의 인생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밑에 표 하나 나오죠? My Life Family. 나가벨을 정해. 나가벨. 나와 가족의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가벨이 내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나가벨이 이미 익숙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방 육아가 거의 죄악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사일을 도와준다 그래도 욕먹습니다. 가사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니까 이게 이제는 내 중심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젊은 우리 자식 세대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워라밸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 같은 건 없어. 내 인생은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배불리 먹이는 게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았냐면 역시 내 인생 없어. 내 새끼들 챙기는 게 사실은 내 인생이야 라고 살았는데 이 두 세대가 만나는 거예요. 워라밸 세대와 그죠? 네, 일만 하고 살아온 세대가 이제 만나는데 일찍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어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시점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누구이며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나래도 왜냐면 부모님이 사실 날보다 내가 살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강하게 좀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부모님 볼 때는 참 싸가지 없는 세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농담이지만 뭐 자꾸 생각이 나네. 우리 아이한테 너 이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뭐 힘들게 키웠으니까 너도 이제 아빠 잘 모시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답 안 해? 그랬더니
아빠처럼 돈을 잘 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답이라도 해, 이 새끼야. 와, 대답도 안 해요, 애들이. 대답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농담 같지만 그 농담 속에 세대의 갈등이 사실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의 말씀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님도 거짓말 엄청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항상 부모님 말해요. 나는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나 아파 죽겠다. 라는 말을 못해요. 아시잖아.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나와야 돼. 나 아프다. 나 너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좋은 부모가 아닌 시대잖아요. 난 그거 100% 거짓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오는 것만도 고맙다. 고맙긴 뭘 고마워. 오는 거 귀찮다. 뭘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 엄마 집밥이 제일 맛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난 집밥 주는 거 싫어. 나도 이제 입맛이 싫어. 그리고 내가 너 우리 집 얘기 같은데 너 내가 해준 거 그냥 먹어. 꼭 와서 이런 말 하지 마. 엄마 음식 소지가 줄어서 이런 말 하지 마.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했네? 함부로 했네? 어머니가 조금씩 말해요. 이제는. 아유, 나도 이제 뭐 해먹는 것도 싫다. 반찬 먹는 것도 싫다. 에? 근데 나는 또 나뿐이 아니야. 애써 못 들은 척 해요. 못 들은 척 해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오는 거 좋지. 가는 건 더 좋아. 이게 현실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산다고 난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여행 가라. 나도 가고 싶어 임마. 나도 이태리 가서 피자 먹고 싶어. 나도 뭐 프랑스 가서 에펠탑 한번 보고 싶어. 야, 살 날 얼마 안 남은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잖아요. 되짚어보면 다 거짓말만 해, 부모들이. 근데 문제는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나왔어.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말했어. 이건 사실이야. 어머니는 탕수육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나 뭐 먹고 싶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 마치 이기적인 부모인 것처럼 보여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았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생선은 대가리와 뼈가 맛있다.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생선 대가리에 맛있는 건 참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먹어보니까 뱃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몸통이 제일 맛있고. 하나 인정은 해요. 나도 똑같아요. 국민 생선 고등어를 구워먹는데 생선을 잘 접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 뼈 발라 먹는 맛을 그 느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고갈비 이렇게 먹는데 우리 애가 아빠 맛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맛 없어. 왜? 뺏어 먹을까 봐. 그 맛을 알면 안 되니까. 근데요, 이 슬픈 얘기 있잖아. 어머니가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 그랬더니 뭐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생일날 아이들이 음식해 주는데 생선 대가리만 고들였다고. 그러니까 진짜부터 내 의사를 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체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해서 그런 어떤 거짓말을 이제는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행복을 위해서 약간 거리두기 연습이 필요하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두기를 사실 잘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이 부모님도 자식과 거리두기를 좀 할 필요는 있다.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과잉 보호가 돼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많이 해서 감히 주장하는데 1등 부모 이제 포기하자. 1등 부모는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온 허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 그냥 밥 잘 먹이고 그냥 교육 정도 시키면 그냥 1등 부모 되는 건데, 1등이 아니라 특등 부모 되는 건데,
우리가 사회가 살다 보니까 자꾸 1등 부모의 기준을 자꾸 막 높이다 보니까 그 만들어내는 허상이 많은 평범한 부모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1등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내비둬도 잘 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엄청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등 부모가 정말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저희 1등 부모가 아이가 대학원을 가서도 자기 유학 진로를 엄마와 같이 와서 상담하거나 직장을 들어갔는데 아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더니 부모가 전화 와요. 우리 아이가 지방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라고 키울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부싸움을 해도 꼭 집으로 전화해서 부모들의 확전을 시키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뭐 이제 불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좀 비워라 내려놔라 해서 저는 1등 부모 되는 거 이제 진즉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뭘 해줄 수 없으니까, 그죠? 미안하다, 아빠는 해줄 수 없으니까 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대충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얘기하면, 아유, 아빠도 이제 능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아. 아빠도 이제 쉬고 싶어. 아빠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아빠가 잘 되면 너희들 복이고,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 대학 졸업 뭐까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I don't care 더 신경 쓰지 않을래. 난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뭐 하여튼 뭐 대학만 들어가라 내가 아주 그냥 뭘 팔아서라도 내가 해줄게. 그런 말 아닙니다. 능력 없다고 정확히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적당히 말합니다. 아시잖아. 근데 부모하면 이렇게 딱 못 자르니까 비자금은 있으나 그 친구도 마음의 준비를 시켜놔서 이제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만족이랍니다. 만족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래요. 그래서 2등 부모로 만족하자. 2등 부모는 최선이다. 라고 자꾸 나를 컨트롤해야 되고 저는 1등 부모 원치 않아요. 왜? 1등 부모는 우리가 하는 건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봉사잖아요. 근데 끝없이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한 대가가 와야 되는데 자식 농사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대가 안 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하는데 넌 이렇게 안 해? 그러면 뭐가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너를 위해 잘 되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던 분노가 화가 되어서 아이에게 오히려 독을 전파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1등 부모 돼서 약간 모자란 듯이 아유 미안해. 아빠가 능력이 안 돼서 엄마가 능력이 안 돼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아이의 인생으로 지가 알아갈 수도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뭐 생각이 막 나오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사실은 그런 거에서부터가 자기주도 학습이고 자기주도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정하세요. 생선 몸통은 내가 먹고 대가리는 버리자. 괜히 그거 먹다가 까지 찔리지 말고 버리자.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당당하게 뭘 요구할 탈수. 그래서 짜장면 같이 먹자. 양보하지 말고 똑같이 먹자. 예.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좀 뭐 배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다음 자녀에게 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 또 의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안 돼라고 말하면 그냥 딱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부모를 조르고 뭐하고 그러는 어떤 현상은 제가 볼 때 어디에서 이제 벌어지냐면 아이들도 학습을 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는 자꾸 내가 뭔가를 말하면은 뭐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그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선을 명확히 좀 그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려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본다, 어색한 컨셉이죠. 하루는 제가
운동을 되게 좀 하고 싶었어요. 한번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요양원에 이제 뭐 집안 어른들 이렇게 좀 찾아뵙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건강하게 사는 일이겠구나.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85세 노부부가 저기 청평인가 아니 강촌인가 어디를 사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85세 노부부가 손수 두 분이 식사를 해서 드시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여보, 난 저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당신들 손으로 오손도손 살면서 당신 밥을 해 드시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뭐 그 말할 수 없지만 더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건강하십니다. 그 건강하신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2, 3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거 참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되갚지는 뭐 그 갚을 수 있는 게 못 갚았는데, 게다가 더 큰 걸 주시네? 건강하세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여보, 우리 운동합시다. 건강합시다. 우리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등산도 하겠지만 이제 헬스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헬스장을 한 2,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뭐 1년 됐을 때 뭐 1년치가 한 129만 원인가? 뭐 할인 DC 받고 해가지고 뭐 그랬었어요. 뭐 사우나랑 다 있으니까. 근데 딱 첫날의 느낌을 제가 기억해요. 강의 끝나고 이제 헬스장 들러서 운동 조금 하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탕에 탁 들어갔는데,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가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씻고 탕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거 확 퍼지는 어떤 느낌. 그때 이게 사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못했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럼 생각해봐요. 그거가 5년 전부터 그 돈이 있다고 내가 재벌되는 거 아니고 없다고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못 썼지? 떠오르는 게,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자. 그러려면 나부터 살자.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나부터 살재. 근데요, 제가 그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지휘관이 있고 그 장수가 있고 이렇게 뭐 병사가 몇 명이 있는데 먹을 음식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먹을 음식을 장수가 먹어야 되느냐, 부하가 먹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는 부하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장수가 먹어야 됩니다. 왜? 장수가 그걸 먹지 못해서 죽으면 나머지도 다 죽습니다. 그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정해보니까 이게 부모도 마찬가지야.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가족이 살아. 그 말을 다른 말로,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결심한 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남녀 간의 사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증거를 대봐. 사랑해. 이러다가 욕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 없어? 사랑해. 욕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 거야. 시청자나마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 힘든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좀 과감히 투자하는 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딱 맞습니다. 나를 위해
헬스장을 내가 과감하게 끊고 나니까 나를 위해 자꾸 뭔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 거울 보는 내 모습도 좋고 내가 만족하니까 아이들이나 집사람에게도 그냥 편안하게 대하게 되더라. 이 원리가 헌신해서 온 게 아니다. 나부터 살자. 극히 지극한 어떤 이기주의, 그죠? 이기주의. 그래서 저는 인생 이막은 이기주의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살아보시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느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참아야 된다,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께서는 지금 참지 말고 지금 행복하라,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92세 할머니가 했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돌잖아요. 아까 강의 중에 제가 긴장해서 빼먹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나이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아니? 점 아니야. 돈 있으면 좋지. 제일 후회되는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라고 참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놀 때 되니까 웬걸 나이가 들어버렸네.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인생을 잘 산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자주 웃는 놈이 인생을 잘 산 거더라고. 그래서 젊은이들 말 매크로 인생은 타이밍이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꽃놀이 꼬박꼬박 가고 웃을 때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많이 웃을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덧붙인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래.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야, 그게 진리로 다가와요.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연을 거듭할수록 왜 많은 분들이 소장님을 좋아하시는지, 왜 인기가 많으신지 다 알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세상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주도 김대현 소장님 모시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 아, 그 이야기였군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궁금해요. 한번 이제 이기적으로 살자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뭔지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령을 제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강의를 들으면 내가 제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체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 오늘 가슴속에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신 김대현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